오늘 ETF 딥다이브는 구체적인 테마보다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골드만삭스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등등등 여기저기서 해리스가 이기면 트럼프가 이기면 뭐 누가 수혜를 받고 어떤 섹터가 좋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골드만삭스에서 ETF를 가지고 그런 리포트를 내놨길래 이 대선과 엮어서 민주당이 승리할 때, 공화당이 승리할 때 어떤 섹터와 어떤 ETF가 좀 볼만한지를 재미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ETF 투자 동향 보시면요. 유출입 강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전체 펀드 규모 대비로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그 유출 강도, 유입 강도로 줄을 세운 겁니다. 펀드 사이즈 1억 달러 이상의 ETF들만 보고 있습니다. 1위는 SEIS라는 생소한 ETF였어요. 이게 SEI에서 하는 이제 스몰캡 ETF인데요. 이게 10월 10일 날 처음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펀드 규모 대비 유입 금액이 가장 높은데 약간 이 신장 개업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SEIS 같은 경우는 러셀 2000에 편입되어 있는 미국 소형주들 가운데서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홀딩 목록을 보면 무려 381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엑셀 서비스 홀딩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피터 린치의 관심주로도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데이터 분석, 뭐 디지털 솔루션 이런 거 제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뭐 잭슨 파이낸셜, 커머셜 메탈스, 스프라우트 파머스 등등등 이런 곳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위가 테슬라 2배 인버스 ETF TSLQ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23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숏을 치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42%. 23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테슬라 20% 넘게 치솟았잖아요. 지금 그만큼의 2배 마이너스를 감당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에 VTEC라는 또 생소한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 전용 지방채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이게 면세 혜택을 갖고 있어서 캘리포니아 거주민이 이 ETF에 투자하면은 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4위 THYF는 이 T로우에서 운영하는 하이힐드 ETF입니다. 최소 80%를 미국 하이힐드채,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게 기관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에는 채권 투자가 좀 꺼려지기 마련이고 실제로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채권 ETF들이 많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이힐드 ETF에 좀 많이 돈이 들어온 이유는 아무래도 하이힐드 채권, 정크본드들은 금리 자체가 높다 보니까 금리 변동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낮은 편입니다. 수익률이 낮아야 시장금리가 변동할 때 채권 가격으로 인한 손실까지 가슴이 아플 텐데 이 하이힐드는 그냥 쿠폰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좀 떨어져도 그냥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여기는 좀 많이 들어왔네요. 마지막으로 5위는 AMDL. 이것도 AMD의 2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F인데 이것도 AMD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한 분들이 샀을 텐데 최근 5일 수익률이 마이너스 16%.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좋지 못할 것 같네요. 유출 강도가 높았던 것들 보면은 1위가 AIA. 아이쉐어즈에서 운영하는 아시아 50 ETF. 말 그대로 아시아 기업 50개만 투자하는 이제 블랙락의 ETF인데요. 2007년에 상장이 돼서 벌써 16년 정도 된 오래된 ETF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다 중국입니다. 대만 TSMC가 25%로 압도적인 1위고요. 그 다음은 중국이 많아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트환, 중국 건설은행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3위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TSMC가 4분의 1이어서 TSMC를 많이 담고 있고 현재는 중국 비중이 높네요. 최근 한 달 성과가 7%가 넘어서 나쁘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 강도가 1위였고 절대 유출 금액으로 봐도 4위로 많았습니다. 뭐 중국을 많이 담고 있는 ETF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좀 그런 불안함도 작용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국 실적을 좀 그냥 따라가자 하는 자금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뒤에 보면은 이제 4위에 있는 이탈리아 ETF에서 빠진 것도 뭐 그렇고 2위 KC도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S&P 자본시장 이 셀렉트 산업지수
ETF를 추종하는 건데 미국 시장 안에서도 금융 부문, 자본시장 관련 주식들만 이제 투자하는 이제 그런 ETF예요. 전반적으로 유출 강도가 센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저의 생각은 빅테크들 실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걔네들 모멘텀을 추종하기 위한 자금들이 그런 수혜를 볼 수 없는 ETF들에선 좀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위는 알프스의 클린 에너지 ETF ACES인데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섹터가 부진해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 금액으로 보셔도 뭐 사실 절대 금액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큰 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트렌드만 보는 차원으로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이점 보시면은 S&P 500 지수들 그리고 일반 채권 지수 지금 피델리티 토털 본드나 AGG 아이쉐어즈의 US 애그리게이트 본드 ETF나 이제 일반 채권, 회사채나 국채나 뭐 MBS나 등등등 다 갖고 있는 그런 일반 채권 지수로 좀 자금 집행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원인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뭐 생기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5위에 아이비트가 있죠. 비트코인이 이제 7만 달러를 돌파했었기 때문에 아이비트로 많이 자금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빠진 것들은 하이힐드 회사채인데 1위 HYG하고 5위 VCIT 다 이제 회사채 ETF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금리 상승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를 당연히 꺼리게 되죠.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2위에 있는 DYNF 요거는 아이쉐어즈에서 운영하는 이 로테이션 액티브 ETF라는 말처럼 가치주, 소형주, 변동성이 낮은 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약간 빅테크와 대형주 대신 로테이션을 추구한다. 약간 이런 테마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보유 종목을 보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엑손모빌 네, 뭐 그렇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 했는데 2019년에 상장된 거고요. 연초 이후 수익률도 28%로 아주 높은 ETF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투자자 동향을 보면은요. 특이점 없습니다. 매번 보시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일단 1위 슈드 정말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죠. 거의 항상 전체 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634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펀드인데 여기에 항상 매주 한국인들이 순매수를 이 12%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3억 달러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12%가 우리 한국인 투자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눈에 띄는 거는 10위에 제피가 진입을 했습니다. 제피가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도 이 순위권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피가 들어왔습니다. JP모건에서 운영하는 이 커버드콜 상당히 진화된 전략의 배당 인컴에 초점을 많이 맞춘 ETF입니다. 커버드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의외였던 거는 2위, 3위가 다 테슬라 인버스 ETF들이었습니다. 테슬라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의외로 테슬라 숏도 많이 하셨네요. 비트코인도 여전히 돋보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배, 그리고 코인베이스 2배, 비트X 역시 레버리지 비트코인, 레버리지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야수의 심장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요. 약간 재미삼아 본다고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아무리 골드만삭스여도 많이 틀립니다. 그냥 민주당과 공화당에 누가 승리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ETF가 좀 많이 그 수혜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를 분석한 표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한번 볼만하다 싶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주요 지표들 보시면요. 베스켓 리퀴디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해당 섹터나 테마가 포함되어 있는 주식 바스켓의 이제 전체 유동성이 전체에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가, 전체 유동성 대비 이 해당 테마의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아무래도 높을수록 뭐 좋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제 ETF의 유동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ETF와 바스켓 간의 유동성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 비율이 높으면은 높을수록 얘네가 추천하고 있는 이 ETF가 해당 섹터에서 가장 큰 노출을
가져가는 ETF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뭐 재생에너지, 클린에너지 섹터가 올랐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뭐 이 ETF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거래 유동성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보면은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5천만 달러만큼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가정을 하고 나서의 숫자들입니다. 일단 이 파란색 민주당부터 보시면은요. 섹터들 바이오테크, 클린에너지, 그린에너지, 뭐 수소든 태양광이든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와 제약, 인프라, 그리고 이 주택, 건설 업체들, 그리고 리테일, 유틸리티,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섹터가 8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리테일과 컨슈머가 왜 있는가가 제가 궁금했어요. 읽어보니까 지금 해리스가 주장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겠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부양책을 펼쳐온 것들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소비와 리테일에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출 유동성이 상당히 크게 많이 예상되는 것들만 좀 보면은요. 클린에너지에서도 FRNW라는 이 피델리티 클린에너지 ETF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려 11,000배, 그러니까 ETF가 섹터의 유동성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는 건데요. 피델리티 클린에너지 ETF 요거는 2021년 10월 상장된 ETF라고 합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2,920만 달러로 작아요.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엄청난 이 유동성 증가가 예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 보면은 12%, 1년간은 3.3%, 그리고 연초 이후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 아무래도 이 클린에너지 섹터가 특히 또 최근으로 오면서는 재생에너지가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좀 핍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이야기가 있었죠. FRNW의 홀딩 목록을 보니까요. GE 버노바, 퍼스트솔라, 베스터스 윈드, 엔페이즈, 오스테드, 브룩필드, EDP 이런 곳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1순위 GE 버노바하고 퍼스트 솔라네요. GE 버노바는 이제 천연가스, 퍼스트 솔라는 태양광, 그리고 베스타스는 이 풍력 쪽에서 다 이제 대장주들이죠. 다 담고 있고요. 총 보수율이 39bp로 싸지는 않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리테일 쪽에서 18,600배가 예상되는 RTH는 이제 바네크의 리테일 ETF입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한 ETF라 많이 아시겠지만 AUM이 2억 2천만 달러 로 되는 아주 큰 리테일 대표 ETF고요. 2011년에 상장이 됐고 25개 대형 글로벌 리테일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아마존, 코스트코, 월마트, 홈디포, 로에스 등등등 담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개월 한 달 수익률이 4.3%, 1년 기준으로 31.5% 상당히 높죠. 리테일 같은 경우는 누가 되든지 간에 연말 소비 시즌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되는 ETF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와 파마에 있는 이 IHF, IHE 이거는 둘 다 아이쉐어즈의 헬스케어, 제약 ETF 각각 대표 ETF입니다. 그냥 이 섹터 대표 ETF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화당이 승리를 했을 때를 보시죠. 역시 티피컬한 것들입니다. 원자재, 그리고 원자재 채굴 업체들, 에너지 업체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산업재, 항공주, 방산주, 금융주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혜 그 섹터들이겠습니다. 원자재에서 SLX 그리고 이 GUNR은 플렉쉐어스에서 운영하는 이 업스트림 천연자원 업체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게 2011년에 상장된 56억 달러 규모로 되게 큰 펀드더라고요. 이게 원자재 투자하려면은 이제 XLE와 함께 꼭 봐야 되는 것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석유, 가스, 광물 이런 원자재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고요. 에너지, 금속, 농업 이 섹터별로 33%씩 고루고루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BHP 그룹, 엑소모빌, 뉴트리엔, 캐나다 비료 회사죠. 코르테바 농업회사, 그리고 곡물 기업인 아처 데니얼 스미스랜드, 리오틴토, 글렌코어 굉장히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면 한번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원자재 수익률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금이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수익률이 2.4%, 연초 이후로는 3%, 1년 수익률은 6%였습니다. 또 하나 이 산업재 중에서 FXR 요게 이제 3,833배의 높은 유동성 증가가 예상이 되는 ETF인데요.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산업 내구 생산재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게 추종하는 지수가 스트라타콘트에서 만든 이 인더스트리얼 지수인데 요게 이제 미국 산업재 기업에 추종을 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담고 있는 것도 보시면은 뭐 스네본, 웨스코, 근데 의외로 싱크로니 파이낸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기는 한데 요거는 AUM이 19억 달러짜리로 이것도 역시 상당히 큰 펀드고요. 2007년 상장이 돼서 그래도 업력이 꽤 됩니다. 다만 보수가 61bp로 좀 높은 편입니다. 요거는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개월 수익률은 11.6%로 그래도 되게 높네요. 1년 수익률로 봐도 33%로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 뭐 이제 둘 다 보기는 했는데 좀 공통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것이 있을까를 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인프라가 제일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 아까 앞에서 본 민주당 수혜 예상 ETF가 PAVE, 페이브하고 그리드였는데 뭐 이제 보시다시피 뭔가 전력 관련 인프라들 투자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공화당에서도 이 FXR 그리고 VIS 요거 이제 둘 다 비록 이 산업재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프라 이 섹터와도 공통 분모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 관련해서는 확실히 누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ETF 딥다이브는 이번 달부터 투자하시는 분들 고루고루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선공개로 바꿔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버거 멤버가 아니어도 보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버거 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